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시계를 우리가 배운 지식을 총동원해서 설계하는 내용을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시계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소자를 여러 개 조합을 해서 숫자를 표시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몇 시, 몇 분, 몇 초. 그런데 이 숫자를 가만히 살펴보면 먼저 이제 초를 나타내는 부분을 살펴보면 초의 단단위는 10진 카운터로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동작을 하죠. 그 다음에 초의 10단위는 6진 카운터로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듈로 6 카운터로 동작한다. 즉 6으로 나눈 나머지를 세는 카운터로, 즉 01, 2, 3, 4, 5, 01, 2, 3, 4, 5. 그 다음에 분을 보면, 분을 나타내는 숫자를 살펴보면 초하고 똑같죠. 분의 단단위는 10진 카운터로 동작하고, 분의 10단위는 6진 카운터, 즉 모듈로 6 카운터로 동작한다. 즉 divide by 6 카운터로 동작한다. 6으로 나눈 나머지를 세는 카운터로 동작한다. 시간을 살펴보면 시간의 단단위는 10진 카운터로 동작하죠. 012, 3, 4, 5, 6, 7, 8, 9, 012, 3, 4, 5, 6, 7, 8, 9. 1시, 2시, 3시, 9시, 10시, 11시, 12시.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10단위는 2진 카운터 또는 3진 카운터로 동작한다. 그러니까 2진 카운터로 동작하는 경우는 이제 1, 2, 3, 4, 5, 6, 7, 8, 9, 11시, 그 다음에 0시,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그래서 0시, 00시부터 11시까지 표현하는 12시간 체계일 경우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10단위는 2진 카운터로 동작한다. 근데 만약에 이 시간을 24시간제로 표시를 한다면 0, 1, 2, 3, 4, 5, 6, 7, 8, 9, 23, 0, 1, 2, 3, 4, 5, 6, 7, 8, 9, 23. 그래서 이 10단위는 0, 1, 2, 그래서 3진 카운터로 동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하기 전에 먼저 이 시간을 나타내는 이 10단위를 우리가 12시간제로 설계를 할 거냐, 아니면 24시간제로 설계를 할 거냐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회로를 완성한다면 이와 같은 그림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하고 각종 칩셋으로 구성이 되고, 납땜을 하지 않아도 이와 같이 점퍼 라인을 연결해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전부 다 듣고 요 몇 가지 부품을 준비를 한 다음에 간단히 연결을 하면 디지털 시계를 완성할 수 있는 거죠. 전체 회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로 부품의 개수가 한 20개 정도 되는데 유사한 부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각 부품들의 동작을 정확히 이해를 한 다음에 얘네들을 한번 조립을 해보고 점퍼선으로 연결을 해서 실제 디지털 시계를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보면
좋은 디지털 시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회로를 꾸미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부품을 살펴보면 여기 플렉서블 FND, 플렉서블 뉴머릭 디스플레이,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를 나타내죠. 주요 부품은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가 둘레 6개, 그 다음에 7447, 얘는 이제 BCD 27세그먼트 디코더가 되겠습니다. 디코더 또는 드라이버. 여기 입력으로는 ABC, DCBA, BCD 코드 4비트가 입력되고, 그 다음에 출력으로는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 A, B, C, D, E, F, G 여하튼 7개의 세그먼트에 불이 들어오게 할 거냐 말 거냐를 나타내는 출력 7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BCD2 7세그먼트 디코더 6개, 그 다음에 7490에는 카운터가 되겠습니다. 10진 카운터로 여기서는 사용됩니다. 10진 카운터. 그 다음에 7492는 여기서는 6진 카운터로 사용되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0진 카운터, 7492 6진 카운터, 여기도 10진 카운터. 얘는 여기서는 2진 카운터로 사용되고 있어요. 2진 카운터로 사용되고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24시간 체계로 사용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요 선의 연결을 변형해서 여러분들이 회로를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020 얘는 리플 카운터인데요. 우리 바이너리 리플 카운터 배웠죠? 어싱크로너스 리플 카운터. 근데 주로 주파수를 분주기, 주파수를 나눠주는 이런 회로 기능으로 여기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클럭을 만들어주는 발진 회로가 되겠습니다. 발진 회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고 아마 전자회로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낸드 게이트가 사용됐고, 그 다음에 여기 인버터, 슈밋 트리거라는 특별한 종류의 인버터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각 부품에 대해서 그 기능을 모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된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 얘네들의 입출력 핀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각 부품별로 다 알아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전체 회로를 분석을 마치는 걸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때 이와 같은 부품도 몇 개 안 되니까 부품 구입해서 직접 한번 시스템을 꾸며보고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치면 좋겠습니다. 먼저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입니다. 7조각으로 되어 있죠. A, B, C, D, E, F, G 이같이 A, B, C, D 7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입력 단자가 있죠. A, B, C, D, E, F, G 그리고 닷 포인트 이 점을 불이 들어오게 할 거냐 말 거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원이 연결되는 핀, 커먼 핀이 있고요. 그래서 이 모델은 FND507, 여기서 FND는 Flexible Numeric Display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 FND507의 경우에는
얘는 커먼 언어도 방식입니다. 커먼 애너드 방식입니다. 그래서 양극을 공통으로 묶었어요. 양극을 공통으로 묶어서 여기에 전원이 인가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전원 핀이 있죠. 커먼 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의 LED인데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즉 발광 다이오드, 전류가 흐르면 불이 들어오는 다이오드입니다. 전류가 흐르면 불이 들어오는 다이오드인데, 다이오드의 경우에 극성이 있는데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극성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쪽이 전압이 델타만큼 높아야지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VCC가 5V일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1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불이 들어오려면 만약에 여기에 논리 2를 가하면 이쪽 전압이 더 높지 않기 때문에 불이 안 들어오게 되죠. 불이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A에 불이 들어오게 하려면 0을 가야 된다. 그래서 커먼 애너드 방식은 양극을 묶어서 여기에 전원을 가하고 VCC 전원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A, B, C, D, E, F, G에 0을 가해야지 모두 불이 들어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와 같은 커먼 언어도 방식의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를 드라이브 시키기 위해서는 7447 7세그먼트 PCD2 입력은 PCD, 출력은 7세그먼트 출력을 내보내는데 여기에 출력 측에 NOT 게이트가 붙어서 자동으로 0이 되도록,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 불이 들어오게 1이 들어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ABCD에 어떤 값을 가야 되냐면 BC에 0을 가하고 나머지는 다 2를 가야 된다. 즉 0일 때 불이 들어온다. 그래서 BCD 코드로 0001이다. 그러면 십진수가 1이죠. 1이면 여기는 어떻게 출력을 해야 됩니까? BC만 0이고 나머지는 다 2를 출력하도록 이렇게 동작하는 칩이 7447 BCD2 7세그먼트 디코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단에는 예를 들어서 10진 카운터를 얘는 이제 10진 카운터로 사용될 수 있는데 10진 카운터 칩인 7490 칩을 연결하게 되면, 그리고 여기에 클럭을 입력시키면 10진 카운터니까 얘는 0, 1, 2, 3, 4, 5, 6, 7, 8, 9 이 같은 식으로 변화하겠죠. 이렇게 변화할 때마다 이 BCD 코드를 이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의 입력으로 7개의 출력을 내보내는 7개의 출력을 변환하는 BCD2 7세그먼트 디코더를 통과해서 우리가 원하는 숫자에 대한 불이 켜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로도를 아까 보았다시피 대부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구조가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초를 나타내는데 이와 같은 구조가 2개, 분을 나타내는데 둘,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데 이와 같은 구조가 각각 하나씩 토탈 6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죠. 시간을 카운트하고 시간을 증가시키고 그 시간에 대한 코드 값, 즉 BCD 코드가 될 텐데 0부터 9까지 이 값들을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의 입력으로 변환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직접 디스플레이하는 이러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방금 얘기한 BCD2 7 세그먼트 디코더 7447인데요. 7447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칩의 구조는, 전체 칩의 입출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를 간단하게 표시한 것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문자 ABCD가 BCD 코드가 입력되는 부분, 그 다음에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ABCD, FG 출력, 여기는 NOT 게트가 붙어서 인버팅 돼서 0인 경우에 액티브 상태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인 경우에.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가 FND 507이 커먼 애너드 방식이니까 0일 때 불이 들어오도록 우리가 7447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어 단자가 여기 3개가 있는데 얘네들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브랭킹 인풋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데, 여기 보다시피 여기 NOT 게트가 붙어 있으니까 액티브 로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랭킹 인풋이 0이면 모든 세그먼트를 오프 상태로 만든다. 모든 세그먼트를 오프 상태로 만든다. 그러니까 ABCD, EFG 출력을 모두 2를 내보내서 불이 안 들어오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브랭킹 인풋, 불이 모두 안 들어오게, 또는 불이 모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램프 테스트, 이것도 역시 액티브 로우, 0일 때 액티브가 됩니다. 그래서 램프 테스트, 여기 슬래시가 있는데 이 슬래시의 의미는 액티브 로우라는 얘기예요. 액티브 로우를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표시합니다. 램프 테스트, 여기 발을 붙이든지 아니면 램프 테스트 슬래시를 붙여서 얘는 이 램프 테스트 입력은 0일 때 액티브가 되는구나, 램프 테스트는 0일 때 액티브가 되는구나를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제 브랭킹 인풋의 경우도 브랭킹 인풋 단자가 0이면 모든 세그먼트가 꺼진다, 불이 꺼진다. 그렇지 않고 브랭킹 인풋이 액티브 상태가 아니고 만약에 램프 테스트가 0이라고 하면 모든 세그먼트가 켜진다. 모든 세그먼트가 켠다. 그러니까 모든 세그먼트가 껐다 켰다를 반복해서 테스트하고 싶다 그러면 브랭킹 인풋을 0으로 했다가 램프 테스트를 0으로 했다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를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입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리플 브랭킹 인풋, 또 역시 여기 보다시피 액티브 로우죠. 리플 브랭킹 인풋. 그래서 리플 브랭킹 인풋이 0이면 당연히 브랭킹 인풋도 디세이블 되어 있고 램프 테스트도 디세이블 되어 있는 상태에서 리플 브랭킹 인풋이 0이면 그리고 ABCD가 0이면, ABCD가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10진수 0을 표시할래 말래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진수로 0058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10진수의 상위 자리의 이 0들, 상위 자리의 0들은 나는 표시하기 싫어, 즉 이와 같이 표시를 원할 수도 있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리플 브랭킹 인풋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 리플 브랭킹 인풋에 0을 가야 된다. 0을 가하면 아무 때나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입력이 0일 때, 그러니까 10진수의 상위 자릿수가 0이면 사실 이와 같이 불을 안 켜도 되겠죠. 그럴 때에 사용하는 입력입니다. 즉 리플 브랭킹 인풋이 0이고 그 다음에 BCD 코드가 0000이면 여기에 불이 안 켜진다. 그리고 출력은, 그리고
이렇게 되면 RB0 리플 브랭킹 입력을 0을 출력합니다. 0을 출력해서 예를 들어서 첫째 자리에 리플 브랭킹 입력 단자를 액티브 시켜서 0을 인가했어요. 0을 인가하면 리플 브랭킹 아웃풋은 또 0을 출력해서 요 다음 자리에서도 이 출력 시그널을 살펴보고 얘가 0이면 얘가 0일 때만 여기 얘가 0이고 그 다음에 리플 브랭킹 인풋이 0일 경우에 얘를 다시 디스플레이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표시하고 싶지 않은 0이 여러 개 나타날 경우에는 여러 개 나타날 경우에는 앞에도 불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에 불이 켜졌는데 여기에 0을 끌 수는 없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출력이 바로 리플 브랭킹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모든 세그먼트를 오프를 시키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알고 사용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시계에서는 모두 얘네들 모든 입력을 1로 고정을 시켜놨어요. 1로 고정시켜놨다는 얘기는 브랭킹 인풋 사용하지 않고 램프 테스트 사용하지 않고 리플 브랭킹 인풋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 데시멀 BCD 코드 10진수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브랭킹 인풋, 램프 테스트, 리플 브랭킹 인풋을 모두 디세이블 시켜야 된다. 즉 1로 픽스 해놓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447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입력은 BCD 코드, 출력은 세그먼트 디스플레이의 입력 7개에 7개에 대한 출력. 그리고 여기 제어 단자 있는데 제어 단자의 기능은 이런 기능을 가짐으로 필요할 때 이러한 기능을 사용해서 구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디지털 시계에서는 항상 불이 들어오게 10진수를 항상 불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브랭킹 인풋, 그 다음에 램프 테스트, 리플 브랭킹 인풋 얘네들을 모두 디세이블 시켜놓기 위해서 이와 같이 헤로더에서 다 1로 고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7447에 대한 펑션 테이블인데요. 펑션 테이블인데 제가 설명한 내용하고 중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브랭킹 인풋이 0이면 다 꺼지게 되겠죠. 자, 액티브 하이 출력은 우리가 편의상 1일 때 불이 들어오는 출력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브랭킹 인풋이 0이면 다 세그먼트가 모두 불이 꺼진다. 자, 그렇지 않고 브랭킹 인풋이 아니고 램프 테스트가 0이다. 그럼 모두 불이 켜지겠죠. 그 다음에 리플 브랭킹 인풋이 0이다. 그러니까 브랭킹 인풋도 아니고 램프 테스트도 아니고 리플 브랭킹 인풋이 0이고 그 다음에 BCD 코드가 0000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 불이 안 들어오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플 브랭킹 그 다음에는 어떤 경우에요? 브랭킹 인풋이 아니고 그 다음에 램프 테스트도 아니고 그 다음에 리플 브랭킹 인풋이 인풋도 디세이블 돼 있고 그러면 0에 대한 어떤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에 대해서도 오른쪽에 표시된 이와 같은 숫자가 표시되도록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가 출력됩니다. 만약에 10부터 15에 대한 코드가 들어오면 어떻게 표시되느냐? 이와 같이 10 그럴 경우는 여기 10
11, 12, 13, 14, 15와 같이 0, 1, 2, 3, 4, 5, 6, 7, 8, 9를 표시하는데 중복되지 않는 어떤 패턴이 표시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7490 10진 카운터 또는 2진 카운터 또는 5진 카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490 IC는 7490 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B 단자가 있고 출력 10진 카운터니까 최대 프리플랍의 개수는 4개가 되겠죠. 프리플랍의 출력이 4개. 그 다음에 클락 입력이 클락이 2군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리셋 제로 입력, 리셋 9 입력이 있습니다. 내부 회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출력이 4비트, 그 다음에 여기 클락 입력, 그 다음에 리셋을 위한 입력. 그래서 R 라인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것은 리셋 9, 그러니까 1001로 리셋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입력 단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R0는 리셋 0, 0으로 0000으로 리셋 초기화하기 위한 입력 단자가 되겠어요. 적절히 용도에 맞게 0으로 리셋할 거냐 9로 리셋할 거냐를 에 따라서 입력 단자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 회로는 요 프리플랍 3개, 요 파트하고 프리플랍 3개하고 하나가 별개로 동작하고 있죠. 연결 관계가 없죠. 요 프리플랍하고 요 3개랑은 일단은 연결 관계가 없이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 그래서 7490은 때로는 2진 카운터로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5진 카운터로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10진 카운터로도 사용합니다. 왜냐면 뭐 얘네들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서 얘를 2진 카운터로 010101 2진 카운터로 사용할 수도 있고 얘네들을 5진 카운터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만약에 얘네들을 결합해서 10진 카운터로도 동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디에 응용할 거냐에 따라서 얘네들 2진 카운터로 동작하든지 5진 카운터로 동작하든지 10진 카운터로 동작시킬 수 있다. 자, 어떻게 동작하는지 우리가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R0 리셋 제로 요 단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리셋 제로 단자는 어떤 정도라고요? 여기 설명했죠. 모든 프리플랍들을 0000으로 리셋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자다. 자, 여기 보시죠. 모두 요 R0 1하고 R0 2에 모두 2를 가했을 경우 액티브 하이입니다. 둘 다. 모두 2를 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낸드 게트니까 여기가 1이 되고 여기는 0이 되겠죠. 여기 다 0이 되겠네요. 내부 회로도를 보면 여기도 0이고 그래서 여기에 모두 0이 가해지고 있다. 엔드 게이트 여기 입력이 0이니까 여기 출력은 0이 되겠죠. 여기 0이니까 0이 되겠고 여기도 0이 되겠고 얘네들이 모두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클리어 단자에 연결되어 있다. 모든 프리플랍에 여기 클리어 단자에 연결되어 있죠. 클리어가 액티브 로우죠. 0일 때 클리어 되죠. 그러니까 모두 클리어 단자에 모두 0이 가해져 있으니까 이 출력은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0, 0, 0, 0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 R0 입력 단자가 두 개 있는데 R01, R02 여기에 모두 1을 가하면 즉 R01, R02,
R02에 모두 1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프리플랍이 모두 0이다. 응? 빵빵빵빵빵이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R 라인.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reset 9. 즉 바이너리로 쓰면 reset 1001로 만드는 단자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R 라인에 11을 가했어요. 액티브 하이다. 모두 1일 때 액티브 된다. 11이면 AND 게이트 출력은 1, NAND 게이트 출력은 0이 되죠. 여기가 0이 되니까 여기도 0이 되고 여기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0이니까 여기도 0이 되고, 그 다음에 0이니까 여기도 0이 되고, 여기가 0이니까 여기도 0이 되고. 따라서 근데 여기는 무슨 단자예요? 프리셋 단자죠. 프리셋 단자에 연결됐으니까 프리셋 단자에 연결되어 있는데 액티브 로, 여기 not get가 있으니까 액티브 로 0일 때 프리셋 된다. 0일 때 1로 바뀐다. 1로 바뀌죠. 여기는 클리어 단자니까 클리어 단자에 0을 가했으니까 클리어 상태가 되고, 클리어 단자에 0을 가했으니까 클리어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프리셋 단자에 0이 가해져 있으니까 1이 되겠죠. 결국 어떤 값을 갖게 됩니까? 최상위 비트가 t니까 1, 0, 0, 1 값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 R라인 단자는 어떤 때 사용하는 거예요? 모든 프리플랍을 초기화시킬 때, 얼마로 초기화시킬 때? 1001, 즉 9로, 10진수 9로 초기화시킬 때 사용하는 입력 단자다. 정리하면 R0는 모두 1일 때 빵빵빵빵이 되고, R라인이 모두 1일 때 9, 1001로 초기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초기화하는 것은 알아봤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카운터로 동작하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74990은 어떤 용도로 사용된다고 그랬죠? 2진 카운터 또는 5진 카운터로 사용될 수도 있고 10진 카운터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2진 카운터하고 5진 카운터로 동작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클락 A하고 클락 B 두 파트가 있는데 얘네들을 연결을 안 했다. 연결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보죠. 이건 뭐예요? JK 단자에 1이 가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클락 입력이 가해진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변하겠어요? A는 언제 변합니까? 반대로 되죠. 언제? 요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를 만날 때마다 반대로 되겠네요. 01, 01, 01, 01. 따라서 얘는 뭘로 동작합니까? 이진 카운터로 동작한다. 이진 카운터 또는 모듈로 2 카운터, 2로 나눈 나머지를 세는 카운터, 즉 디바이드 바이 2 카운터로 동작한다. 01, 01, 01 뭐 이렇게 동작하니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부 회로는 어떻게 동작하나요? 자, 이거 우리 카운터 배울 때 해석하는 방법 배웠었죠? B 출력이 이제 프리플랍의 출력이 BCD인데 D가 상위 비트예요. D가 상위 비트고 B는 하위 비트다. B는 어떻게 변화합니까? 클락 B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동작하겠네요. 간단히 클락이라고 표시했습니다.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된다. 언제? 얘가 1인 경우, 여기가 1인 경우는 어느 경우예요? D바가 1인 경우죠? D바가 1인 경우니까 D가 0일 때에 반대로 된다. 즉,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이고 D가 0이면 여기 JK가 11이니까 반대로 되겠네요. 만약에 D가 1이면 만약에 D가 1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D가 1이면 D바는 제로가 되니까 여기가 0이 되겠죠? 0이 되면 J는 0, K는 1이니까 리셋 상태로 돼서 0으로 된다. 정리하면 B는 반대로 돼. 언제?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D가 제로일 때만 반대로 돼. 그 외에는
0이 된다. 0이 된다. 자, B를 볼까요? B는 지금 여기는 계속 바뀌죠. 클락이 네거티브 엣지에서 계속 반대로 돼. 계속 반대로 돼. 반대로 됐어. 여기는 왜 반대로 안 됐어요? 클락이 네거티브 엣지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입력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D가 1이기 때문에 그래. D가 1이면 0으로 되죠. D가 0이면 여기 D가 0인 경우는 다 반대로 됐죠. 0이니까 반대로, 0이니까 반대로. 그러나 D가 1이면 B는 0이 된다. D가 1이면. 왜냐면 D가 1이면 D반은 0이 돼서 J단자에 0이 가해지고 있으므로 얘는 K만 1이니까 리셋 상태 0으로 바뀌게 된다. 이거 우리 저번 주에 배웠죠. 자, C는 B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된다. 조건은 없다. 항상. 왜냐하면 JK가 1로 픽스되어 있으니까, 고정되어 있으니까 B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항상 반대로 된다. 볼까요? C는 B의 네거티브 엣지 여기서 반대로 됐어요. C는 여기서 반대로 됐죠. B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됐죠. 자, 그 다음에 D는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되는데, 여기가 뭐예요? 여기는 C고 B고 여기는 BC니까 BC가 1이고, 그 다음에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동작하는데,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BC가 1이면 반대로 된다. BC가 1이면 같은 얘기죠. BC가 1이거나 BC가 각각 1이면 여기가 1이 되니까 반대로 되죠. 근데 만약에 BC가 1이 아니라면 11이 아니면 하나라도 0이 포함됐으면 여기 0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1, 0이니까 리셋 입력. 그래서 0으로 된다. 자, D를 볼까요? D가 반대로 됐어요. 언제?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 여기에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죠?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되죠. 왜 반대로 됐어요? BC가 11이니까. 자, 근데 여기서는 왜 반대로 됐죠? 이건 반대로 됐다기보다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인데 BC가 11이 아니니까 D는 0으로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살펴보면, 자, 이 회로를 우리가 이제 분석하니까 이런 결론을 얻었다. 자, 000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B는 외부 클럭은 이렇게 항상 네거티브 엣지가 주기적으로 인가되고 있죠. 클럭은. 그래서 클럭의 엣지에서 동작한다. D가 제로면 반대로 한다. 여기서 D가 제로죠. 그리고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를 만났어요. 그럼 반대로 되겠죠. 반대로 됐어요. C로. 자, C는 B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돼. B의 네거티브 엣지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반대로 안 됐어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D는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돼. 언제? BC가 11일 때. BC가 11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대로 0. 자, 그 다음에 B는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D가 0일 때 반대. B는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를 만났어. D는 제로죠? 그러니까 반대로 됐네. C는 B의 네거티브 엣지죠? 네거티브 엣지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C는 반대로 된다. 자, D는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인데 BC가 11인가요 지금? 아니죠? 그러니까 0을 그대로 유지. 자,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B는 D가 0일 때 반대. D가 0이므로 반대로 됐네. 0에서 1로 바뀌었죠? 자, C는 B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 B의 네거티브 엣지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반대로 안 됐어요. 현재 상태 유지. 자, D는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이긴 하지만 BC가
지금 1, 0이니까 반대로 안 됐죠. 자, 그 다음에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를 만났어. D가 0인가요? D가 0이네. 그러니까 반대로 됐어요. 그 다음에 C는 B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 B의 네거티브 엣지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C는 반대로. D는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를 만났고 BC가 11이니까 반대로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로 가는 걸 살펴봐야죠. 자,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를 만났어. B는 D는 0이 아니죠. 1이죠. 지금 1이죠. 1이니까 0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C는 B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가 되는데 네거티브 엣지가 발생했어요? 안 했으니까 그대로 변함이 없음. D는 BC가 11일 때 반대가 되죠. BC가 00이니까 반대로 안 돼. BC가 11이 아닐 때는 0으로 바뀐다. 그래서 0이 된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결론적으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0진수로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즉 얘는 5진 카운터로 동작한다. 5진 0, 1, 2, 3, 4, 0, 1, 2, 3, 4 5진 카운터로 동작하는 거네요. 즉 모듈로 같은 얘기죠. 모듈로 5 카운터로 동작한다. 또는 divide by 5 카운터로 동작한다. 5진 카운터. 따라서 이 클락 A하고 클락 B를 독립적으로 사용하면, 즉 이 회로와 이 회로를 독립적으로 사용하면 얘는 2진 카운터, 얘는 5진 카운터로 동작하네요. 자, 그런데 QA하고 클락 B 쪽을 연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랑 연결을 했어. 얘랑 연결을 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동작하느냐? 디바이드 바이 10 카운터, 10진 카운터로 동작한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10진 카운터로 동작한다. 그러니까 이 칩의 이 칩의 내부는 원래는 여기가 연결이 안 돼 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얘는 2진 카운터, 앞에 이제서 봤다시피 얘는 2진 카운터, 얘는 5진 카운터로 동작하죠. 어? 그런데 만약에 QA를 클락 B와 연결하면, 즉 QA를 외부에서 이같이 B 단자 클락 B의 입력으로 연결하면 얘는 10진 카운터로 동작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알아볼까요? 자, A는 언제 반대로 돼요? 클락 클락에 대해서 항상 네거티브 엣지를 만날 때마다 항상 반대로 되죠. 네거티브 엣지를 만날 때마다 항상 반대로 되죠. B는 알아봤죠, 우리가? A의 네거티브 엣지이고 A의 네거티브 엣지일 때, 그리고 D가 제로일 때, D가 제로여야지 D바가 1이 돼서 1 반대로 되죠. 즉 A의 네거티브 엣지이고 D가 제로일 때 반대로 된다. 근데 D가 1이면 리셋 단자만 1이니까 D가 1이면 D바는 제로. 그래서 리셋 단자만 1이니까 0을 유지한다. 이런 걸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C는 JK가 모두 11이니까 반대로 되겠네. 언제? B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된다. D는 언제 반대로 돼요? 클락의 아니죠. A죠. 여기는 A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D는 반대로 돼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여기 BC니까 BC가 1일 때, 즉 BC가 11일 때, B와 C가 각각 11일 때 D는 A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된다. 자,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0000부터 시작해봐요. A는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항상 반대가 돼.
그래서 클락 앤 네거티브 엣지를 여기서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주기적으로 만날 때마다 항상 반대로 되지. 항상 반대로 돼. 무조건 반대로 된다. 클락 앤 네거티브 엣지. 여기도 반대로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알아보죠. B는 A의 네거티브 엣지고 D가 제로일 때 반대로 되네요. 그 외에는 제로. B는 A의 네거티브 어디에요? 여기. 지금 A의 네거티브 엣지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0을 유지하죠. 변함이 없죠. 자, C는 B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가 된다. B가 네거티브 엣지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C는 변함이 없어요. D는 A의 네거티브 엣지고, 일단 A의 네거티브 엣지가 아니니까 D는 변함이 없겠네. 자, 그 다음에 A는 이제 클락 앤 네거티브 엣지에서 항상 반대로 됐고, B는 A의 네거티브 엣지이고 D가 0이니까 반대로 바뀌었네요. 여기 A의 네거티브 엣지고 D가 0이니까. C는 B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 B의 네거티브 엣지인가요? 아니니까 변함없음. D는 A의 네거티브 엣지고 A의 네거티브 엣지는 맞네. A의 네거티브 엣지는 맞는데 BC가 11이냐? 현재 BC가 11이냐? 아니니까 변함이 없음. 자, 그 다음에 A는 반대로 됐고, B는 A의 네거티브 엣지가 아니니까 변함이 없죠. 자, C는 B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 네거티브 엣지가 아니니까 변함이 없고, D는 A의 네거티브 엣지이고 A가 네거티브 엣지가 아니니까 변함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는 클락 앤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됐고, B는 A의 네거티브 엣지고 D가 제로일 때 반대. A의 네거티브 엣지고 D가 제로니까 반대로 됐네. 반대로. 자, 그 다음에 C는 B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 C는 B의 네거티브 엣지가 발생했으므로 반대로 되겠네. D는 A의 네거티브 엣지는 맞는데 BC가 일일이 아니므로 변함이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요 카운트하는 시퀀스를 여러분들이 유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해보죠. 두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A는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를 만나면 무조건 반대로 되죠. 그리고 B는 A의 네거티브 엣지냐? 아니죠. 그러니까 변함이 없고, C는 B의 네거티브 엣지가 아니니까 변함이 없고, D는 A의 네거티브 엣지? 아니니까 그대로 있지. 자, 마지막으로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를 만났어요. 그러면 A는 무조건 반대로 1에서 0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B는 A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A의 네거티브 엣지는 맞고 D는 0이냐? D는 0이 아니죠. 1이죠? 1이니까 0. 그래서 여기 0이 된 거예요. C는 B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 B는 네거티브 엣지냐? 아니죠. 아니니까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 D는 A의 네거티브 엣지는 맞는데 BC가 11이냐? BC가 11이에요? 아니죠. 아니니까 0이 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D, C, B, A 값을 10진수로 적어주면 어떻게 돼요? 0, 1, 2, 3, 4, 5, 6, 7, 8, 9 이와 같이 동작하는 10진 카운터로 동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74090 칩에서 이 출력 QA를 클락 B, 여긴 B클락 단자에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면 또는 납땜을 하면 얘는 10진 카운터로 동작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R0, R라인을 모두 0으로 묶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초기화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계속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를 사용하겠다. 왜냐면 R0, R라인은 모두 액티브 하이, 1일 때 액티브 상태가 된다. 1일 때 리셋되는 그런 입력 단자인데 모두 0으로 묶어놨으니까 리셋 단자는 사용하지 않겠다. 그 대신 얘는 10진 카운터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숙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학기의 마지막 숙제. 방금 설명한 74907의 동작을 전부 다 이해를 했다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모듈로 7 카운터를 설계를 해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모듈로 7 카운터는 뭐예요? 7로 나눈 나머지를 세는 카운터다. 0, 1, 2, 3, 4, 5, 6 이렇게 세는 카운터를 설계를 해보세요. 그런 얘기예요. 힌트가 있죠. 0, 1, 2, 3, 4, 5 0, 1, 2, 3, 4, 5 9 이렇게 세라 이런 얘기예요. 모듈러 7 카운터는 이제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이렇게 7로 나눈 나머지를 세는 카운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넓은 의미로 정의를 하면 모듈러 7 카운터는 뭐냐면 7개의 스테이트를 세는 카운터다. 7개의 스테이트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래서 순서는 0, 1, 2, 3, 4, 5, 9, 0이 되도록 이렇게 한번 설계를 해보라는 얘기. 그래서 0, 1, 2, 3, 4, 5, 9 이렇게. 갑자기 왜 9가 됐어요? 힌트는 이거예요. 5 다음에 6이 잠깐 머물렀다가 6이 되면 리셋 9이 되도록 설계를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리셋 9. 여기서 리셋 제로, 리셋 9 단자는 모두 클락에 관계없이 즉시 리셋 9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에서 6이 되자마자 9로 초기화가 되도록 이렇게 외부 선을 연결해봐라는 얘기예요. 외부 선을 연결함에 의해서 모듈러 7 카운터를 설계를 해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490 칩의 외부 결선, 외부 선을 잘 연결을 해서 이와 같은 모듈러 7 카운터를 설계를 해보세요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세요.